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세종 일대에서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가뜩이나 긴장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경찰은 수험생 수송 작전을 벌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을 2시간 정도 앞둔 오전 6시 26분쯤 세종시 고운동과 다정동, 종촌동 등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하던 가정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아파트 내 승강기는 멈췄습니다. 한전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완전 복구는 7시 40분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선 정전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지만 수능 당일 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좀 거기에서 혹시나 부르기라도 했으면 위험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몇 년을 고생해서 기다려서 시험을 보는데 그날 아침에 아이가 멘탈 깨져서 나가니까 엄마로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차들로 꽉 막힌 도로를 수험생을 태운 순찰차가 이리저리 뚫고 지나갑니다. 극심한 정체를 빚는 도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수험생들을 순찰차가 옮겨 태우고 수송 작전을 펼친 겁니다. 비상 상황임을 눈치챈 차량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하나둘 옆차로로 비켜서면서 수험생들은 무사히 고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과 충남경찰은 인력 963명과 차량 등 장비 167대를 동원해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을 도왔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대전 13,680명, 세종 3,650명, 충남 13,966명입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결시율이 낮아졌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었고 정시 모집 확대로 수능 응시 수험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모두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모두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대전과 세종에서는 확진자 1명과 자가격리자 1명이 대전 성모병원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받고 충남 지역 22명의 확진자도 천안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통지되며 수시 모집 합격자는 다음 달 16일 발표하고 다음 달 30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 하반기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인데 6개 지역 모두 미분양됐습니다. 올해 16,000가구가 입주했는데 미분양 가구가 무려 2,000세대에 달합니다. 집값 상승세와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잘 나가던 분양 시장이 이처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등은 이미 공급 과잉으로 무너졌는데 충청권은 어떨까요? 올해는 분양이 없어서 버텼지만 내년부터 대규모 공급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대전은 8개 단지 1,700여 가구, 충남 10개 단지 6,500여 가구, 세종 3개 단지 2,400여 가구가 분양됐습니다. 모두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로 청약 시장을 두드리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분양 시장에도 하반기 들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 분양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100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79.4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80대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선 100에 가까운 전망치가 유지된 반면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는 60대에 그쳤고 올 들어 입주 물량이 늘어난 세종이 75.0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까지 100을 웃돌던 대전도 올 들어 처음으로 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나쁘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공급 리스크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폭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다만 수도권과 함께 대전, 세종은 앞으로 1년간 분양 유망 지역에 꼽혔고 충남도 경기를 뺀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기준치 100을 웃돌았습니다. 대전은 계획 대비 분양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세종은 7월 이후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급등 여파로 여전히 시세와 분양가의 가격 격차가 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양시장은 아직은 괜찮다. 왜냐하면 매매시장하고 가격 차이가 아직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제 매매시장의 영향을 분양시장도 받겠죠. 불패 신화를 이어오던 분양시장이 공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앞으로 지역 간 양극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유연근무제를 신청해놓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최근 대전시와 구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죠. 이번에는 유성구청 직원이 겸직 허가 신고도 없이 구청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학교 밖 청소년 400여 명의 학업 지원과 직업 체험, 자기 개발을 위해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유성구는 비영리법인 한 곳을 센터 운영 기관으로 지정해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가 유성구 직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부터 위탁 운영해오던 부친으로부터 지난 4월 해당 법인 대표 자리를 A씨가 물려받아 운영해왔던 겁니다. 업무 연관성은 없지만 공무원 복무 규정상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겸직 허가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인 대표에 오른 뒤 자신의 배우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했으며 다른 가족 1명도 직원으로 채용해 전체 직원 4명 중 2명이 A씨의 가족으로 채워졌습니다. 대전시와 정부에서 센터에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집니다. 대전시와 유성구 감사실은 센터장은 경력 5년 이상 된 상근 근무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켰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조치할 방침입니다. 법률 자문도 좀 받을 게 있고 또 여가부도 또 확인해 볼 거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 될 거예요. 자체적으로 뭐 내부 결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절대 이제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유성구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가 오늘 법인 대표를 사임했으며 가족 1명도 지난 11일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전의 구청 공무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유연근무를 신청해놓고 출퇴근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는데도 훈계, 불문 경고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도 없이 구청 공공사업 위탁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되고 센터장에는 배우자와 가족들까지 채용한 상황.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3분쯤 천안시 직산읍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비닐에 불이 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확산됐고 천안시는 남서울대에서 판정리 구간 차량 이용자들에게 우회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이던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들의 집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에 사는 42살 A씨는 같은 동에 사는 여성 2명의 집 내부를 몰래 들여다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의 복도는 주거에 속하는 만큼 A씨가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숱한 기상이변에서 보듯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인류의 가장 큰 과제가 됐죠.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국제 행사인 COP26,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와 지방정부가 주회원인 언더2 연합 총회가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렸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여 탄소 중립을 서두르자는 목적인데요.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은 언더2 연합의 아시아 태평양 회장 도시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강진원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영국 글라스고. 정상회담과 별도로 지방정부들은 따로 모여 탄소 중립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명 언더2 연합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취지 아래 지난 2015년 미국 주도로 설립됐고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해부터 아시아 태평양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260개 중앙 지방정부가 온 오프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목표를 2도에서 1.5도로 낮춰 잡는 데 합의했습니다. I think that is the contribution we should make to that global objective of halving emissions by 2030. To do that, we are facing up to the difficult issues that confront us, having virtually decarbonised. 특히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탄소 제로, 2070년은 모든 온실가스 제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2030년까지 100%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을 공공버스와 관용차에 도입하고 모든 공공건축에 100%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등 각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또 각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국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기조연설을 통해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 등 지역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해 지지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그걸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유엔 산하 COP26과 달리 언더2 연합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권고안일 뿐 구속력이 없어 직접 실천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언더2 연합 총회에서 각 지방 정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국 글라스고에서 TJB 강진원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해 큰 기업이 되기를 꿈꾸지만 자금 확보가 관건이죠. 기업들의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큰 돈을 내주는 곳이 대형 투자사들인데 TJB 베트남 매칭데이에서 이들 간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발표에 나서자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듣고 있는 심사위원들. 바로 돈 보따리를 풀 투자사 임원들입니다. 한 번에 50억 안팎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지만 경우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선정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솔루션의 차별적 경쟁력은 무엇인가? 세 번째, 수익 모델과 스케일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스토리텔링이 강건하다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60여 개 벤처 기업들이 예심에 나서 치열한 경쟁 끝에 6개 기업이 결선에 오른 TJB 피칭 콘서트. 도표와 입체 화면 등 각종 첨단 기법과 인증을 받은 다양한 기술력 등을 자료에 담고 혼신을 다해 호소합니다. 진땀을 흘리게 하는 질문이 쉴 새 없이 이어지며 철저한 검증에 들어갑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억대의 투자금을 받을 기업은 한 곳이지만 투자 가능성을 확인한 나머지 기업들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희의 이 시각장애인에서 출발해서 음성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이 아이디어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저희의 기술을 많이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TJB 베트남 매칭데이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투자금 확보까지 도와주는 등 충청권 최고 권위의 경제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명품을 싸게 구입하게 해주거나 명품 매장에 투자하면 매장 수익금의 20%를 매월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18억 7천만 원을 뜯어낸 24살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명품회사 고위 간부의 지인이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편취한 돈을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충남과 전북, 경기 등 백제역사 문화권의 3개 지역과 17개 기초단체가 참여한 제2회 백제포럼이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선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 등 20개 광역 기초단체장이 백제역사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역사 문화권 정비법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